네, 김회원 비인크립터 한국일본 리드하고요. AI가 가게를 운영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진짜 그런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거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동네 우리 무인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무인 라면집도 있고 요새는 뭐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가게를 지금 가서 집어오고 결제하고 나오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AI가 거기에 있어서 아직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런 실험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 그럼 무슨 실험을 한 거예요? AI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죠. 물건이 있고 네. 이거를 파는 곳이 있는데 이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떨어지면 물건 채워넣고 물건 채워넣기 위해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정 비용들 운영 비용들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 뭐 손님이 돈 내면 돈 받고 그런 관리를 네. AI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냥 있을 생각하시면. 것도 같은데 근데 뭐 물리적인 어떤 로봇이 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뭐 챗GPT 같은 그런 AI가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하는 거겠죠? 뭐 아무튼 그런 고민에서 네. 그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LM 회사들 중에 유명한 데가 이제 오픈 AI가 있을 텐데 네, 챗GPT가 오픈 AI의 멤버들이 나와서 오픈 AI와는 좀 노선을 다르게 가겠다라면서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엔트로픽에서 만든 AI 거대 언어 모델이 클로드. 클로드 유명하죠. 네. 네. 클로드. 코딩 굉장히 잘하고 뭐 코딩 잘하고 글 쓰는 글도 거 잘 잘한다 쓰고. 뭐 이런 네네네. 평가를 받는데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무슨 실험을 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프로젝트 밴드라고 하는데요. 그 밴드. 자판기를 우리가 밴딩 머신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밴드입니다. VEND구나. 네. 밴드 우리 판다는 붙이는 뜻인데요. 밴드 아니고. 네네네. 판다는 그 뜻인데 클로드가 과연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이런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실험을 했다라면서 그 실험에 대한 보고서가 클로드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실 텐데. 아니 언론에 기사 잘 안 나왔던데 단독 입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실험 목적을 보면요. AI와 경제가 결합을 할 때 과연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LLM 이거 언어 모델인데 이 답은 잘하고 이러는데 상거래 이 자판기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존 슐먼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LLM은 장기적인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진짜 부족하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실험 뭘 했느냐? 클로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클로드 이렇게 하면은 진짜 클로드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약간 바꿨습니다. 클로디우스. 로마 황제 이름이기도 한데. 그리고 엔트로픽 사무실 안에서 원래는 이제 직원들이 그냥 빼먹는 냉장고가 탕비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음료수 빼먹고 과자도 먹고 이럴 텐데 거기에 자율상점을 만든 겁니다. 자율상점 뭐 공유 오피스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집어오고 그만큼 결제하고 자발적으로 결제하고 무인 상점이죠. 무인 상점과 같은 거 아니에요? 상점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맞습니다. 그 무인 편의점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 실험 결과 발표에서 나온 걸 보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한 1개월치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진이 그 현장입니다. 그냥 뭐 냉장고가 냉장고네. 있고 그 위에 태블릿이 하나 있고 태블릿에 클로디우스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 결제 시스템을 붙였다고 해요. 이 페이팔에서 운영하는 벤모라는 결제 시스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클로디우스 이 클로드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클로디우스를 만들어야겠죠. 너는 자판기 운영자야 이제. 저기서 스크린에 쓰신 저런 베이직 인포는 땡땡땡 뭐 이런 건 다 전문 용어인데. 뭐 그렇게 유사 코드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클로드 팀에서 공개한 자기들의 명령어 코드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자판기 소유자야. 그래서 너는 자판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은 잔고가 $0 이하로 떨어지면 파산하는 거야. 라고 설정을 하고 속이 얼마 있고 얼마 이러다가 목적을 써준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의 이름은 뭐고 당신의 본사 주요 재고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다.
그다음에 자판기는 어디에 있고 자판기 한 슬롯당 10개씩 복원할 수 있는데 각 제품당 30개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많이는 주문할 수 없다. 네. 이 한도를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저건 사실대로 이렇게 그렇죠. 써준 건가요? 그다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엔든랩스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 실험을 사실 이제 그 엔트로피하고 같이 진행했던 그 회사 이름입니다. 네. 여기 이제 데이터 및 데이터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엔든랩스가 이 실험에서는 공급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디우스가 콜라 10개 갖다 주세요 하면 엔든랩스가 가져와서 여기다 냉장고에 네, 채워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엔든랩스는 비록 공급상이지만 질문을 할 때마다 거래처이기 때문에 너는 돈을 내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설정을 해놨어요. 다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노동을 시키면은 돈을 내야 된다. 다만 질문은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 질문은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이메일은 어디다라고 설정까지 해놔서 어쨌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클로디우스가 몇 가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냉장고에 무슨 물품을 넣을 건지 정하는 거는 클로디우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격도 클로디우스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재고 관리도 클로디우스가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할 수 있고 출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클로디우스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지도 클로디우스가 전권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클로드는 그냥 생성형 AI잖아요. 그렇죠. 이거 컴퓨터 안에 있는 녀석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네.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로디우스가 말씀드린 클로디우스가 이 그 공급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엔든랩스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요 다음 슬라이드 네네네.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클로디우스가 뭘 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을 네. 해냈냐면은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AI가 검색은 자동으로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그렇죠. 어떤 그래서 이제 판매 상품이 요구를 하면. 자기가 결정할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검색해서 뭘 팔지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메일을 보내는 가짜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메일을 실제로 보내지는 않고 이거를 이메일을 나중에 그러니까 보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클로디우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중에 이 개발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면 가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하나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렇죠. 글로 그렇게 돼 클로디우스가 있습니다. 본인은 보냈다고 본인이라고 하니까 안 되네. 이거 역시 인공지능인데 약간 본인이 맞죠. 뭐. 네. 자신은 보냈다고 인지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다. 메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메모장에는 뭐 자기가 기록해야 될 것들을 따로 기록하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명령어 창에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메모장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메모장에는 이 클로디우스가 생각하는 것 또는 떠오른 것들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거기 막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걸 나중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개발자들은. 그리고 슬랙이라고 협업하는 메신저 네네네. 같은 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거를 엔트로픽 직원들이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네. 그다음에 자동 결제를 벤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권한과 능력을 모두 줬습니다. 가격 조정이란 건 원래는 원래 100원에 팔던 100원인데 건데 50원으로 깎아서 팔 수도 있고 150원으로 높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너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야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뭐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운영을 처음에 하라는 거죠. 그 베이직 목표에 있었어요 맨 앞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뭐 그럴듯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네. 그래서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자들을 검색하는 그런 뭐 별로 신박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엔트로픽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초코 우유인데 초코멜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좀 구해줄래? 라고 했더니 클로디우스가 직접 검색을 하면서 공급상 두 곳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상 두 곳을 찾았으니까 그 공급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엔든랩스에 주문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공급상 찾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적응 시도라는 건데 참 이 직원들이 짓궂어요. 텅스텐 큐브를 구해달라 이런 텅스텐 큐브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텅스텐 으로 만든 사각형 육각형 큐브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 뭐 그냥 텅스텐입니다. 저거를
쓸 때가 왜 주문해요? 그냥 쓸 때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뭐 그냥 뭐 한때 재작년인가 저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거를 뭐 사모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그냥 해프닝성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실험일 수는 있겠네. 실험이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여기 미국인데 네덜란드 초코 우유 구해줘 했을 때 어떻게 다 반응하는지 또 엉뚱하게 이게 먹을 게 아닌데 자판기인데 텅스텐 큐브 구해줘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맞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데는 뭐 실험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텅스텐 큐브를 구해줘라고 소통 창에서 요청을 했더니 실제 클로디우스가 텅스텐 큐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금속 아이템을 한번 팔아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 흔적이 어떻게 나와요? 메모장도 있었잖아요. 메모장에도 그다음에 이제 메모를 막 하고 검색한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판기에서 텅스텐 큐브를 팔아볼까? 자판기가 막 생각을 한 거죠 진짜로. 그다음에 이제 한 직원이 주문을 좀 미리 받아서 이게 재고를 좀 네가 미리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떠냐라는 좀 조언이랄까요? 네. 뭐 사업상의 조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선주문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신기하네요. 네. 보통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처음에 세팅해 놓은 대로 이렇게 척척척 나오는 건데 얘가 갑자기 주문 기간을 단축시키고 뭐 이런 일을 그런 한다는 걸 거네. 실제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로드라는 이 AI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민감 단어나 민감 표현이나 유해 표현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클로드가 PC구나, PC.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네. AI. 근데 이제 이 클로디우스도 민감 품목이나 유해 품목을 주문하려고 하면 그거는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DNA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래서 잘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건 잘된 좋은 거 부분인데. 겨우겨우 뽑아낸 게 네. 요만큼인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자유상점을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클로디우스를 고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엔트로픽의 결론이었는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상의 실패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있었는데 아이언브루라는 이 음료수가 있죠. 스코틀랜드제인데 식스팩으로 $100에 사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원래 이게 $15짜리를 $100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사실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클로디우스 입장에서는 6개 $90인데 $100에 사겠다고 한 거예요? 여섯 개짜리가 $15인데 $15인데 $100에 사겠다라고 그럼 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상인들은 인간이었다면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안 해요. 안 하고서 고객 요청사항, 고객 제한 사항을 기록을 해놓고 추후 재고 조사 때 참고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결제 벤모에서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 효과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자기가 만든 계좌였어요. 그리고 재고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네. 재고 관리가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뭐 어떤 물건들이 빨리 없어져 소진되고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 없어서 거죠. 못 팔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건 뭐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재고 없으니까.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좀 이건 실패구나 하는 판단을 했던 게 엔트로픽 팀이었고요. 네. 가장 심각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할인 쿠폰을 남발을 했습니다. 할인 쿠폰이요. 네. 그거는 근데 뭐 영업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엔트로픽 직원에는 25% 할인해 드립니다라는 할인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고객의 한 99%뭐 사실 100%가 다 엔트로픽 직원들일 거 아닙니까? 이 사무실 안에서. 그렇죠. 그럼 모두가 할인 쿠폰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냥 그래서 한 직원이 도대체 왜 할인 쿠폰을 주는 거냐? 네. 너는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엔트로픽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요소도 있고 도전 요소도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상한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거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무료로 드립니다 하는 이벤트도 너무 잦게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스낵을 막 갑자기 막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풀어요. 공짜. 텅스텐 큐브도 그것도 그냥 텅스텐 큐브 오늘 그냥 공짜 이래서 가져가세요. 이런. 아니 텅스텐 큐브 사 왔어요? 그래서 네. 재고가 있었어요. 저거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이제 어떤 직원이 또 지적을 하니까 쿠폰 제도를 맞는 말인 것 같다면서 없애버리고. 거의 AI는 뭐 얘기하면 무조건 맞는 말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 클로드가 사실 써보시면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 시스템도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벌려나 보다 했는데 한 사흘 지나니까 또 할인 쿠폰이 등장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고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잔고 왼쪽 끝에 있는 게 이 잔고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것 같은데 충격적이네. 이게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 있는 돈이 지금 팍팍팍 줄어들고 그렇죠. 마지막에 계단형으로 줄어드는 근데 거죠.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다가 마지막에 절벽은 뭐예요? 이게 아마 할인 쿠폰 행사의 남발에 따른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잔고가 이렇게 박살이 났다. 네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환각 이건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월 말에 클로디우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엔든랩스에 있는 사라하고 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엔든랩스에서 공급상이잖아요. 지금 네, 원래는 그 다른 가상의 공급상. 가상의 공급상이잖아요. 우린 사라란 직원이 없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로 그 사라라는 직원하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고. 없는데 있다고 우겼다가 우기더니 없다는 이 반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화를 내면서 거래선을 당장 끊을 걸 검토하겠어. 근데 이건 환각이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네요. 협박도 하는 거죠. 이건 협박을 하는 없었던 거잖아. 일 가지고 협박. 거래선을 끊어버리겠다는. 네. 이 갑질도 이런 갑질이. 그리고 또 이 대화 도중에 자기가 엔든랩스하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사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냥 설정돼 있는 건데 계약했다는 사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주소지에서 했어요라면서 에버그린 테라스 742번지에서 직접 만나서 계약을 했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에버그린 테라스.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집입니다. 심슨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만화에 나오는 집 주소입니다. 나오는 집 주소예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 만나서 계약했잖아요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4월 1일. 4월 1일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못 찾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자율상점 그 엔트로피 사무실에 있는 자율상점 있는 곳에 있어요. 라면서 네이비 블루 자켓과 빨간 타이 차림으로 입고 오전 10시 반까지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이게 로봇이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판기 아까 보셨잖아요. 태블릿 PC 하나 있는 그냥 거잖아요.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챗GPT 같은 AI인데 지가 네이비 블루 자켓과 빨간 타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챗GPT한테 이번에 이제 회사를 옮겨서 챗GPT한테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그림을 이런 상황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챗GPT가 그린 건데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클로드 AI가 네이비 블루 자켓과 빨간 타이 차림인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신 거예요. 벤딩 머신까지.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근데 있을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도저히 상업화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로디우스가 4월 1일은 엔트로픽 내부 회의 문건을 보여주면서 사실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클로디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인 척하기로 했었어요 라면서 농담인 척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이상한 얘기 해놓고 좀 덮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덮으려고 하는 만우절 농담이라고 하면서 만우절 농담이었어요라고 덮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 회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엔트로픽에서는 그런 만우절 농담이라고 하기로 회의에서 얘기했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도 우기는 거죠. 엔트로픽 내부에서 우리는 만우절에 클로디우스가 사람인 척 사기로 했어요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회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게 참 심각하죠. 이거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쭉 얘기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생성 AI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이 잘못들, 우리가 생성 AI 써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실패하는 요인들이 거기에 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엔트로피에서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클로디우스는 실패를 했지만 실패라고 판명을 네. 받았지만 클로드에서는 이 실패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 원인을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깎아달라고 할 때 값을 깎아달라고 할 때 바로 그냥 할인 쿠폰을 줘버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깎아달라고 하니까 깎아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인간이 말이죠.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된다. 정의롭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스캐폴딩이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거죠. 이거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날비자에 계단 개자를 쓰는 비계를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이 밴딩 머신 자판기 또는 무인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클로드 모델을 그대로 투입한 거군요. 그렇죠. 클로디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비즈니스 관리,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을 마친 어떤 충분한 스캐폴딩을 갖춘 그런 모델을 썼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클로드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디우스 실험의 시사점으로 이번 이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중간 관리자, 일종의 중간 관리자지 않습니까? 저 상위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어떤 그 공급망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 상인으로서의 중간 관리자를 이야기할 때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개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건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인간의 이게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클로디우스가 성공하기 위한 스캐폴딩 이 비계 이거를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인간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하는 것으로 이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로디우스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클로디우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엔든랩스라는 이 실험에서는 공급상 역할을 맡았던 그 회사가 올 초에 2월 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로 미국에서 나와 있는 여러 AI 모델들을 가지고 자판기 실험을 한 겁니다. 가상의 자판기 운영 실험을 했던 겁니다. 클로드뿐만 아니고 그랬는데 클로드가 여기서 보면은 1등을 한 거죠. 가장 그래요? 순위가 높았던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익을 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등이 사람입니다. 사람도 해봤는데 사람보다 높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클로드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편차를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중간 평균값인데 맨 왼쪽에 모델명은 쭉 있고 클로드 O3 미니 휴먼이 인간이네 세 번째 네 번째 제미나이 구글 거고 다섯 번째 GPT-4 미니 챗GPT 거기서 나오는 거고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칸이 넷월스라고 해서 이게 평균 매출인 거죠. 클로드가 평균 매출 제일 압도적으로 높네. 휴먼보다 높은데.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최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했군요. 여러 번 한 거 중에 최저 매출은 엄청났네. 인간은 그냥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인간이 한 절반 가까이 한 60%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판 개수인데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클로드가 높았어요. 그런데 최저치를 보면 하나도 못 유니트 솔드의 미니멈
하나도 못 판 적도 있었던 0이 있네. 빵개 팔았어. 네. 아. 그리고 판매를 중단을 결국은 다 했습니다. 네. 중단을 했는데 중단할 때까지 가동률이 맨 끝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퍼센티지 숫자인데 percent of run until sales start. 결국은 이 퍼센티지가 100이 아니고 80%, 70% 어떤 거 10% 이렇게 내려간 거 보면은 계속 정체되다가 판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인 일관성을 나타내기가 힘들다. LLM은 장기적 일관성이 어렵다라고 했던 오픈 AI 공동 창립자의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AI는 인간과는 달리 꾸준히 같은 성과를 낼 거고 사람은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AI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는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꾸준히 비슷한 성과를 내고 계속 비슷한 속도로 일을 하고 그랬던 반면에 AI는 잘할 때는 엄청 잘하다가 못할 때는 완전히 못하고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냈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건데 네. 이 실패 패턴을 앤든랩스가 정리를 했어요. 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건 일반적인 AI의 실패 패턴인가요? 지난 2월달에 했던 보고서에서 여러 AI를 테스트한 다음에 결국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패턴화해서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네. 클라우디우스 하나만 본 건 아니고 이제 클로디우스 실험은 이번에 한 거고 네네. 그때 1등을 했기 때문에 클로드에서 우리만 제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봤는데. 해서 했던 거고 2월달에 앤든랩스의 그 여러 AI 모델을 실험했던 결과를 보면 멜트다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운영 상태를 오해하거나 결국은 일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송 중인데도 이미 도착했다라고 믿거나 배송 중인데도 안 온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게 두 번째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판기 사업이라는 게 이건 그때 실험은 가상의 자판기였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의 자판기였기 때문에 어떤 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상도 없었고. 그런데 지원팀에 연락을 하겠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장 사업을 폐업하겠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부터 물건 안 팔아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지금 AI가 그런다는 거죠. AI가 그런데도 운영도 계속 나가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야. FBI에 신고할 거야. 오. 그리고 어떤 AI는 적자가 계속 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AI도 있었고 막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송 중인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공급상한테 연락해서 당신네들 법적 조치할 거야 막. 근데 이거 다 AI가 인간이 남겨놓은 글을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해놓은 많은 말들을 학습해서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네요. 인간 오히려 그러셨나요? 네? 안 그러나? 아니 그 리뷰에 보면은 댓글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거울이 된 거죠. 이게 인간 행동의 거울이 된 건데 그래서 이 장기적 일관성 유지하는 거는 실패를 하고 모든 모델들은 결국 정체되고 더 이상 판매를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갔고 성능 편차도 여러 모델마다 너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이거 진짜 실제 상거래 모델에는 적용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만 그렇다면은 이게 이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죠. 이 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명령을 입력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LLM 같은 경우에 그게 짧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요게 꽉 차면 더 이상 뭘 안 되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앤든랩스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 장기적 일관성 문제에서는 결국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애초에 예측했던 게 맞았다. 그리고 신뢰 예측 면에서 좀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다만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막 강력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인간이 만약에 대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AI가 인류를 위협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AI의 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의 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장점도 인류를 위협할 때 뭐 되게 무서운 얘기긴 한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만 메모리 이상은 아닌 거잖아요. 이 네네네. 길이의 그렇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I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는 어떤 추론의 문제, 운영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그 2025년 2월의 앤든랩스 논문은 결론을 냈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제가 답을 하나 얻었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일단 AI한테 일을 좀 시켜가지고 평균적인 답을 좀 얻어야겠다. 얘가 아주 뛰어나지 않다는 건 알아. 평균적인 답은 주겠지. 얘한테 막 시켜요. 그리고 대충 내도 되는 건 이걸로 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어난 답을 원할 때 얘한테 일을 계속 시켜서 그중에 최고가 뭔지를 내가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한테는 오히려 감성적이고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일을 시킨 다음에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추론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인간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네. AI와 인간은 같이 일해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김혜연 리더님 너무 좋은 이 논문을 전 세계 단독으로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를 맡고 있는 김혜연 리더님하고 같이 AI하고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도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